현재 카메라 시장에서 소니의 입지는 매우 독보적입니다. 소니는 사진과 영상 분야 모두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이에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소니가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건 지난 한 세기 카메라 역사에서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소니는 핵심 카메라 브랜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2006년 이전까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소니가 카메라 업계에서 비상하게 되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1996년 세계적인 광학업체인 독일 칼 자이스와의 파트너십 체결이었습니다. 인류 광학회사와의 협업은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던 소니 카메라 렌즈에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미놀타라는 브랜드의 인수입니다. 소니의 미놀타 인수는 소니에게 있어서 전문화된 카메라 개발 기술의 습득을 의미하고 있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컴팩트 카메라만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전자제품 회사에서 어엿한 카메라 회사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진 브랜드지만 미놀타가 현대 카메라사에 있어 남겨놓은 발자취는 지금도 업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과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고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지금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메라 브랜드 스토리는 미놀타입니다. 1927년 28살의 청년 타시마 카즈오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의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아들이 설립된 지 불과 7년밖에 안 된 자신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럽 여행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유럽 여행에서 카즈오는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프랑스의 광학회사인 클라우스 광학회사에서 카메라 제조 공정을 보고 광학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카메라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온 카즈오는 때마침 독일인 카메라 기술자였던 빌리 노이만을 만나게 됩니다. 카즈오는 빌리 노이만에게 자신의 비전을 밝혔고 카메라 사업의 블루오션 시장인 일본에서의 성공을 예감한 빌리 노이만은 이에 동조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사진기계 수입 사업을 하던 빌리 노이만의 친구 윌리 하일레만까지 합류하며 일본에서의 카메라 사업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8년 11월 서로의 뜻이 맞았던 세 사람은 드디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설립된 광학기기 업체 일독 사진기 상점이었습니다. 3명의 창립자로 시작된 이 회사는 타시마 카즈오가 경영을, 빌리 노이만이 개발을 담당하였고 공장 책임자로는 윌리 하일레만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한 명의 일본인과 2명의 독일인으로 공동 설립된 이 회사는 독일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산 카메라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회사를 처음 운영하며 초보 사장이 된 타시마 카즈오였지만 카메라 기술자로 일하던 빌리 노이만과 사진기계 수입 사업을 하고 있던 윌리 하일레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고 30명의 직원을 채용한 뒤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끼거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장을 건설한 위치부터가 문제였는데요. 당시 공장이 세워진 이시노미야시에는 카메라 조립에 사용할 정도의 정밀한 나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고 빛에 민감한 카메라 내부와 외장재를 가공해줄 수 있는 도금업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기반도 없이 나사 하나까지 직접 제작해야 하며 그들의 카메라 개발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1929년 3월 드디어 미놀타 최초의 카메라 미프카레테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이 카메라는 프랑스의 클라우스사의 로레트라는 카메라의 카피품이었지만 나름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술로 개발하기 어렵던 렌즈와 셔터는 독일에서 수입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이 카메라를 제작한 사람이 독일인이라는 것은 서방 세계를 동경하던 당시 일본 사회에서 매우 큰 마케팅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미놀타 최초의 카메라는 엄청난 혹평을 받게 됩니다. 작게 만드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사진의 초점이 균일하게 맞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28년 11월 회사가 설립하고 카메라를 출시한 1929년 3월까지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사 하나까지 직접 제조해야 하는 상황으로 직원들의 노동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작된 카메라가 제대로 만들어질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독 카메라 상점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뒤로 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제작해야 하는 물량이 늘어나며 근로자들의 인내심은 극에 닳고 회사의 대부분의 인력이 파업에 동참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이 파업이 어쩐지 경영자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타시마 카즈오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근로시간을 약속하려 했으나 공장의 총책임자였던 윌리 하일레만은 파업에 참가한 모든 직원을 해고하려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며 운영진 간의 대립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카즈오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카즈오는 공동 설립자였던 두 독일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외부 자본금을 끌어들였고 결국 1931년 윌리 하일레만과 빌리 노이만이 설립자의 지위를 상실한 채 몰타 합자 회사라는 새로운 회사로 개편되는 사태로 일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써 공동 설립자 3명의 감정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게 되었고 끝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함께 설립한 두 독일인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회사의 유일한 실권자가 된 타시마 카즈우는 일본스러운 카메라 브랜드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1933년 그런 그의 바램으로 세미 미놀타라는 카메라를 출시하며 드디어 미놀타라는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미놀타라는 명칭은 타시마의 광학기기라는 의미의 머시너리 앤 인스트루먼츠 옵티컬 바이 테시마에서 철자를 따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셨을 건데요. 보통 단어나 문맥의 첫 글자를 따와서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일 텐데 어째서 타시마 사장은 중간중간에 있는 스펠링을 따와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이름을 만든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미놀타라고 발음하는 회사의 일본식 발음은 미노르타인데요. 미노르타는 회사가 설립된 곳의 지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에는 벼가 여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한국식으로 의역하자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놀타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설립자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한자권 국가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타시마 사장은 영미권 국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미놀타의 론칭으로 점차 카메라 개발 회사로의 입지를 늘려나간 몰타 합자 회사는 1937년에 이르러 렌즈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며 회사의 이름을 치요다 광학전공 주식회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광학 전문회사로 거듭나던 같은 해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며 치요다 광학전공도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1937년 시작된 중일 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산업 기반은 군수물품만을 주력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치요다 광학은 해군에게는 쌍안경을 납품하고 육군에게는 포탄 신관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는데 이때 치요다 광학은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신설하며 기업의 덩치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 치요다 광학은 비록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시장이 축소되긴 했지만 2차 대전이 종전되는 1945년까지 군수물품을 납품하며 안정적으로 회사가 유지되게 됩니다. 더불어 1950년부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일본은 연합국들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와 자본력이 흘러들어온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금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치요다 광학은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불과 10년이란 기간 동안 26종의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출시하였고 이때부터 치요다 광학은 카메라 회사로서 진정한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놀타가 카메라 업계에 남긴 발자취가 너무 많다 보니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만 연대별로 빠르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 프렌드십 7호에 탑승한 존 글렌이 촬영한 사진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이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우주 촬영을 위해 특별하게 개조된 고가의 카메라들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존 글렌이 우주에서 촬영한 카메라 미놀타 하이매틱은 불과 2만 엔도 하나는 그야말로 일반인을 위한 평범한 자동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미놀타 하이매틱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덩달아 미놀타의 인지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놀타라는 브랜드명이 유명해지자 치요다 광학전공은 같은 해 자사의 이름을 미놀타 카메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에 이릅니다. 1972년 당대 최고 수준의 기계공학을 자랑하던 미놀타는 세계 최고의 광학회사이자 카메라 제조사인 라이카와 기술 제휴를 맺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카메라 시장은 RF에서 SLR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라이카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SLR 카메라를 출시했지만 이미 SLR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니콘 F 덕분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RF 카메라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되던 라이카는 M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의 소형 카메라의 개발을 꾀하게 되는데요. 이에 높은 수준의 기계공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놀타와 기술 제휴를 하여 라이카 CL을 제작하게 됩니다. 라이카 CL은 M렌즈를 사용하면서도 라이카치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던 탓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추후 미놀타에서는 라이카 CL의 파생형 모델인 미놀타 CL을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카 CL의 인기와는 별개로 SLR 시장의 점유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니콘을 필두로 캐논, 펜탁스, 야시카 등이 빠르게 SLR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고 위기감을 느낀 라이카는 미놀타와 기술 제휴를 통해 뒤늦게 R 시리즈의 개발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R 시리즈들은 이전에 비해 대폭 상향된 성능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라이카도 SLR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미놀타는 라이카에 사용 가능한 로컬렌즈까지 개발하고 2017년에는 라이카 CL의 디지털 미러리스 버전도 출시하게 됩니다. 1979년 한국의 삼성 정밀이 카메라 사업을 시작하며 미놀타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 삼성은 미놀타의 한국 생산 기지가 되어 저렴한 인건비로 카메라를 생산하여 한국의 삼성 미놀타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메커니즈에 대한 노하우와 광학기술이 전무했던 삼성에게 미놀타와의 협약은 매우 소중한 관계였고 실제로 이때 축적한 기술로 추후 키녹스와 블루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브랜드를 론칭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삼성 키녹스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985년 1985년은 미놀타가 카메라 시장 자체를 뒤흔든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알파 시리즈가 공개된 것인데요. 알파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린 알파 7000은 당시로서 가장 진보되고 실용적인 AF 카메라였습니다. 알파 7000이 출시된 지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의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출시되던 AF 카메라들을 살펴보면 알파 7000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간 카메라였던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1982년 출시된 최초의 AF 카메라 펜탁스미 F는 기존 수동 렌즈에 단순히 AF 모터를 장착해놓은 과도기적 제품이었고, 비슷한 시기 출시했던 니콘 최초의 AF 카메라 또한 거대한 파인더로 실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제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타 카메라 제조사들이 기존의 마운트에 AF 기능만을 탑재하려고 노력하던 것과는 달리 미놀타는 AF 사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A 마운트까지 개발한 상태였고, 추후 AF에 최적화된 렌즈를 개발하면서 미놀타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서 그 어떤 브랜드보다 앞서 있는 기술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반세기 동안 우수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미놀타는 시장의 주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미놀타라는 이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놀타가 알파 시리즈를 출시하고 불과 2년 뒤인 1987년, 당시 캐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카메라 캐논 EOS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미놀타와는 달리 EOS 시리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이크로 컴퓨터가 내장된 차세대 카메라였습니다. 1989년에 들어와서는 최초의 플래그십 카메라라고 불리는 EOS1이 출시하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기 니콘에서는 F4를 필두로 완성형 AF 카메라를 출시하며 캐논 EOS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카메라 시장은 캐논과 니콘으로 양분할하게 됩니다. 업계를 나란히 하던 경쟁사들이 앞서가고 있던 이 시기, 미놀타는 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회사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놀타가 알파 7000을 출시하자 미국의 전자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 허니웰이 알파 시스템에 탑재된 위상차 초점 방식의 특허 기술 침해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미놀타는 즉각 특허권에 대해 부정하며 5년간의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되지만, 결국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은 미놀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약 9,600만 달러의 배상액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미놀타는 허니웰과 배상액 조정과 추후 특허 사용권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억 2,75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요. 허니웰은 당시 비슷한 내용으로 캐논, 니콘, 올림푸스, 펜탁스, 리코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사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던 캐논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허니웰에게 양도하며 허니웰의 AF 특허 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리콘은 반대로 허니웰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문제 삼으며 서로 간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니콘, 올림푸스, 펜탁스는 손해배상을 진행했으나 이 회사들은 워낙 사업체가 거대하고 진행하던 사업 분야가 다양하던지라 비교적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카메라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던 미놀타는 소송을 진행했던 모든 카메라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큰 합의금을 지불하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의 성장과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있었지만 미놀타는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도전이 미놀타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90년대 미놀타는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이 지출되자 회사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일부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고급 기종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점유율을 높이기로 한 것인데요. 때마침 기존 35mm 필름보다 사용하기 편한 차세대 필름 규격인 APS 필름이 출시하며 미놀타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APS 필름은 필름을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름을 교체할 수도 있었고, 기존 필름에 비해 교체 방법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필름에는 잔량도 표기되어 있었고 촬영 정보 또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분명 기존의 필름과는 확실히 진보된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놀타는 최신 규격을 사용하는 일반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지만, 이러한 사업 방향은 얼마 안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전문가용 카메라 개발에 소홀해지다 보니 기술력 발전이 매우 더뎠다는 것입니다. 여타 브랜드들이 고급 사양의 카메라를 생산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습득하던 것과는 달리 일반용 카메라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규격으로 생각했던 APS가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며 APS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미놀타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APS는 35mm 필름에 비해 비쌌고 APS 필름을 취급하지 않는 현상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필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새로운 필름을 사용해야 하는 카메라까지 구입하려 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APS는 출시 초기부터 남다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고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가격 접근성, 호환성 모두 실패한 포맷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특허권 분쟁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시대착오적인 기술 개발과 곧이어 이어지는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미놀타는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력이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던 미놀타는 2003년 일본의 광학회사인 코니카에게 흡수합병되며 미놀타라는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놀타를 흡수한 코니카 미놀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코니카 미놀타도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사진업계에서 자신들의 본업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인수한 미놀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코니카 미놀타는 필름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코니카와 미놀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사업부를 소니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니는 미놀타 알파 시스템을 계승하여 소니 최초의 DSLR 알파100을 출시하며 소니 카메라 역사의 두 번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